안녕하십니까. 사업계획서 안전정보 4장 사업 아이템 개발과 선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의 개발과 선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할 아이디어의 원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어떤 그 방법들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어찌됐든 새로운 아이템만 발견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어떤 성공 가능한 어떤 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런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많은 연구와 노력을 집대성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사물이 변하는 것, 그리고 또 특히 강력한 기업들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 중소 벤처기업에서 새로운 사업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어떤 사업계가 생긴다. 새로운 지식이나 과학기술이 어떤 변화가 되면은 어떤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 기업,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도 어떤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했듯이 지금 현재에서도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거에 응용되는 기업과 어떤 벤처 기업들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생물 분야의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어떤 생물공학 기업과 바이오 기업,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또 연관된 산업들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과학 기술이 변화되는 곳, 변화의 심장부, 이런 데서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규제 변화에 의해서도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규제가 철폐된다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어떤 수출입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반대로 규제에 의해서 있던 사업도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타다라는 그 어떤 그, 어, 그 자동차 서비스, 어떤 개인 택시는 아니고 어떤 영업용 택시 같았는데 타다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급됐다가 그 사업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 사업이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규제의 변화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생기거나 어떤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는 거죠. 특히 국제 간의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WTO라든지 이런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협약,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새로 생기고 뭐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기업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국가에서 서로 협약하고 규제를 철폐하기 것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자기 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또 수립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되는 거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규제의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의 혼란과 시민이 불안하다. 그러면 역시 사업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부분을 물려주기를 후세에. 지금은 이제 요즘 환경보호 같은 경우도 우리 후세에 어떤 물려줄 유산을 소중하게 지구를 어떤 보호해야 된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빚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으로서 환경 오염을 남겨줄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어찌됐든 환경에 관련된 어떤 저탄소 그런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 부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또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사업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 고객의 어떤 그 욕구에 의해서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의해서 그게 대응하려고 기업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객의 욕구가 있는 곳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있는 거죠. 대기업은 기존 제품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세부 운영상에 대해서 열중한 나머지 고객 욕구 변화에 대해서 느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틈새 변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신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의 더딘 반응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욕구를 또 벤처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가 있는 곳 이런 부분이 사업 기회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편리한 해결책 찾기, 편리한 해결책.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지금 현재와 갭에 의해서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도시 생활에 많은 가구에 상당한 소득을 가져줬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어떤 여가 생활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회 그리고 특히 휴가 일수가 적고 출퇴근과 잡일이 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또 이거를 대신해주는 청소 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부름 이러한 또 산업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대기업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은 의사결정 하는데 조금 검토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좀 늦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공룡이 어떤 사라진 거가 몸이 거대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제대로 못해서 사라졌듯이 대기업도 어떤 환경 변화에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어떤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자기가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변화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출혈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에 사업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은 인적, 물적 자원은 큰 시장을 공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또 작은 시장 같은 데 공략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출혈이 발생되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청 같은 것도 다 여기에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 기회에 대한 평가, 사업 기회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고객에게 득이 되는 가치를 고객들이 대가를 그것도 가능하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익이 될 수 있는가 사업기회가 있다면 수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잠재적인 수익성이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보다 더 큰가 수익성 리스크 이원보다 수익성이 큰가 그 다음에 어떤 그 팀의 능력이 기회에 어울리는가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달하기 쉬운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적절한
사업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신제품 개발을 하는 것도 어떤 아이디어의 원천이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MIT 대학의 글렌 어번과 존 하우저 교수라는 분이 어떤 7가지의 원천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개발된 어떤 샘물이라고 할까? 7가지 어떤 자원 7가지 구분된 항목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7가지로 구분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어떤 고객의 가치 창조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MIT 대학의 교수님들이 구분한 7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신기술이다. 신기술. 그렇죠? 새로운 기술에 의하면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와 사용자에 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고객의 니즈와 제품을 사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개선 아이디어 할 때는 사용하고 후기라든지 불편 불만 사항을 접수한다든지 이런 고객의 소리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을 개선하는데 많은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과 서비스. 신제품을 개발하는 원칙은 생산하는 어떤 공정에서 그다음에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원천은 생산을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생산 과정에서 공정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어떤 아이디어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와 타 기업들. 경쟁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는 우리와 비슷한 상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옛날에 해태제과에서 한 2, 3년 되어가지고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라는 신상품 해가지고 히트치니까 막 다른 데서도 막 허니와 관련된 꿀과 관련된 어떤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쟁사와 타 기업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와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신제품을 개발하는 원천이 된다. 유통 경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체,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 경로상의 도매업이나 소매상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역시 어떤 유통업체에서 어떤 제조업체의 상품을 어떤 보고 자기네 PB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신제품은 신제품이지만 유통경로 중간에서 소매업자가 만든 거죠. 그리고 유통경로 구성원의 어떤 욕구라든지 의사결정 규칙을 이해하면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관리자와 종업원, 경영관리자와 경영자, 종업원들에 의해서 종업원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그것은 신제품 개발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극 환경 변화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 변화의 아이디어를 나올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해야 하는 생활 패턴이 되면은 부모가 어떤 집에 없기 때문에 식사 대용 시리즈 이런 것들 요즘에는 어쨌든 HMR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 밀크버튼 그리고 반찬집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사회 환경 변화에 어떤 오리엔티드된 상품이고 거기에 말맞는 어떤 기업의 대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과 기술의 4분면 분석인데, 이거는 이제 엔소프트가 제안했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 분석 기법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할 때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대표적으로 사용한 후지필름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지필름이라고 하는, 후지필름과 코닥이 있는데, 코닥이라는 회사는 요즘 이게 어떤 요즘 필름 업체가 후지필름하고 코닥필름이 세계적인 회사였었는데, 유명한 회사였었는데, 필름 시장이 사라지고 디지털화되고 핸드폰에 의해서 필름이 사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잘 변화를 못한 코닥은 망했고, 후지필름은 어떤 새로운 회사로 어떤 거듭나서 아주 뭐 2000년대 매출에 2000년대 매출액에 뭐 몇십 배 성장한 회사로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어떤 시장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서 NC소프트가 제안했던 제품 시장 어떤 확장 그리드 방법을 사용해서 후지필름이 새로운 신제품과 사업을 구조 변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지필름은 디지털 카메라 등장을 위기를 맞은 2000년대에 사업 개발 전략을 어떤 4분면으로 분석해서 어떤 연구하고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시장과 제품, 그래서 기존 기술, 신규 기술, 기존 시장, 신규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후지필름이 어떠한 것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존 기술 중에 기존 기술 중 기존 시장에서 적용하지 않는 어떤 것은 없는지, 이런 관점에서 상품을 개발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내시경이라든지 의료용 화상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로 필름 회사가 자기네 회사를 변신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시장, 기존 기술을 가지고 신규 시장, 그래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복합기, 자기네 기존 기술을 필름을 했을 때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시장의 신규 기술은 초음파 진단장치라든지 의약품, 반도체용 재료라든지 화장품, 의료용 재료, 그 다음에 신기술, 신규 시장으로 전도성 필름이라든지 LCD용 필름이라든지 휴대전화용 뭐 플라스틱 전지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어떤 그 연구를 해서 회사의 구조를 개편해 가지고 어떤 그 위기를 돌파했다. 이런 측면에서 제품 기술 4분면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면을 통해 어떤 4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 기존 기술 가운데 기존 시장에서 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그런 방법에 창업할 건 없는가? 신기술로 기존 시장에 적용할 창업 방법이나 창업 아이템은 없는가? 기존 기술과 신규 시장에 적용할 수는 없는가? 신규 기술로 신규 시장에 적용할 수는 없는가?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회사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현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의 역량, 기술, 자기의 기술적인 역량, 그 다음에 시장,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아이템을,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품, 기술, 4분면을 활용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볼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4분면을 활용해서 후지필름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숨겨진 자산도 찾고, 시장에 대응해서 자, 어떤 2000년대 매출에 비해서 매출이
70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필름 제조를 축소한 기술로 화장품, 의학 등 다른 사업 분야에도 응용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게 극복해서 이렇게 또 다른 회사가 됐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물론 기술, 제품 기술 4사분면만 꼭 활용한 거 아니라 경영자의 리더십, 종업원들의 열정적인 참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됐겠지만 거기에서 활용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후지필름에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기업을 변화시켰다라는 한 가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스톰이라는 걸로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거다. 물론 이제 브레인스톰은 우리가 좀 이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브레인스톰이라고 하는 것이 알렉스 오즈번이라는 분이 제안한 건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 제시된 아이디어 중에서 취합하고 수정, 보완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는 걸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주목적은 최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하고 거기서 나중에 평가하지만 거기서 좀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는 3단계로 할 수 있는데 1단계는 목표, 문제, 기회, 대상을 정의한다. 그래서 브레인스톰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정의 없이는 많은 시간을 브레인스토밍에 쏘아보셔도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목표, 어떤 문제를 만들 것인지 기회 또는 대상을 정의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토의해야 될 대상, 목표 이런 거를 좀 정하는 것이 1단계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제품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면은 신제품의 형태나 종류는 무엇인가? 중요한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은 무엇인가?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제품을 반영할 것인가? 공략할 시장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시작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 브레인스토밍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답을 적어본다.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 해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답을 한번 해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2단계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은 판단을 좀 보류한다. 판단. 참가자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만 전념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말할 때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판단을 좀 보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하게 한다. 자유분방.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참가자와 발언을 활성화하며 참가자와 발언이 활성화되며 어떤 것이라도 자유롭게 말해야 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자유분방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입 닫고 있는 거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말하면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말 안 하잖아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할 때 진행자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말하면 웃을거리가 된다고 자기 규제를 벗어버리게 하고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얘기를 해도 받아줄 것처럼 질보다는 양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거기서 통합해서 두세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합 또는 개설한다.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통합하고 시너지가 A 아이디어, B 아이디어, C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한 가지로 내서 집중적으로
어떤 색연필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두꺼운 어떤 그 색칠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어떤 개선안을 내는 것이다. 제시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우리 모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든 우리 어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사람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의 질을 높여가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의 본래 집단 기법이라는 특징을 잘 나타낸다. 집단 지성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12가지 규칙이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목적을 정하고 문제를 정의한다. 규칙을 마련하고 엄수한다. 목표치를 정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흥분과 열정에 찬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낸다.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서 결합해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상 강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새로운 아이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있는 곳, 규제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 혼란과 시민의 불안,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 그 다음에 편리한 해결책 찾기, 대기업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한 아이디어 원천이라는 거 MIT 대학 교수들이 제시한 7가지 어떤 구분된 섹션을 보면 신기술에 의해서 아이디어 원천이 나올 수 있다. 고객의 니즈와 사용자에 의한 해결 방안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생산과 서비스, 경쟁사와 타 기업들, 그 다음에 유통경로 구성원, 경영관리자와 종업원,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원천이 된다.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토밍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어떤 알렉스 오지번이 제안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단계는 목표, 문제, 기회 또는 대상만 좀 정의하고 두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답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톰의 규칙을 가지고 어떤 브레인스톰을 한다. 그런데 그 규칙이 판단을 보류한다.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한다. 질보단 양, 결합 또는 개선 이런 걸로 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이런 부분으로서 사업 아이템의 개발과 선정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그 4사분면을 그러니까 후지 필름에서 활용했던 4사분면 방법 브레인스토밍으로 사업 아이디어 찾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